인공지능이 인간을 넘어서는지 어떠한 기준으로 알 수 있을까요? 이 특이점이 곧 온다. 인공지능이 스스로 생각할 수 있고 그 수준이 되면 인류를 말살시킬 수도 있지 않을까. 안녕하세요. 뇌과학 박사 장동선입니다. 오늘은 기계가 사람처럼 생각하는 것을 어떻게 테스트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가져왔어요. 그러니까 영화나 소설을 보면 사람을 넘어서는 인공지능, 사람을 넘어서는 로봇, 기계의 시대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정말 단순하게 우리가 테스트할 때 정말 이 기계가 사람만큼의 능력을 지니고 있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는데 어떻게 이 기계의 지능을 테스트하는데 라는 질문을 던질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이 질문에 대한 답은 간단하다고 영국의 수학자이자 엔지니어, 인공지능 연구의 선구자인 앨런 튜링은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과 기계가 구분하기 어려워지는 시점까지 오게 되면 기계가 인간만큼의 지능을 갖고 있는 거지 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제안하는 것이 바로 튜링 테스트입니다. 그러니까 앨런 튜링이 제안을 했기 때문에 튜링 테스트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본인이 제안을 했을 땐 이걸 사실 이미테이션 게임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앨런 튜링이 주연하는 또 다른 유명한 영화가 있죠. 이미테이션 게임. 바로 이 튜링 테스트, 원래 이미테이션 게임에서 따온 제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튜링 테스트가 어떻게 만들어져 있는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요. 일단 테스트를 하는 인간이 있습니다. 인간 판사라고 부를 수도 있죠. 이 인간 판사는 대화를 하는 쪽이 기계인지 인간인지 알 수가 없고, 대화를 하고 나서 난 지금 기계랑 대화한 것 같아. 난 지금 인간이랑 대화한 것 같아. 판단을 내리게 되는 거죠. 인간 판사가 물론 한 명만 있으면 안 될 거고, 예를 들어서 뭐 한 100명 정도의 이 여러 사람들의 30% 이상이 기계를 인간으로 착각했다. 그러면 튜링 테스트를 통과한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예측까지 해요. 2000년대까지는 아마 이런 기계가 나올 것 같다. 그리고 실제로 1991년부터 매년 르브너상을 받기 위한 대회가 열립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튜링 테스트가 매년 열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세계 유수의 챗봇 프로그래머들, 컴퓨터 프로그래머들, 이들이 각자 자기들이 만든 기계 알고리즘을 갖고 와서 튜링 테스트에 참가를 하게 되죠. 이게 오랫동안 거의 20년 넘게, 거의 30년 가까이 이 튜링 테스트를 통과하는 기계는 없었습니다. 근데 2012년도에 러시아의 새 프로그래머가 유진 구스트맨이라고 하는 챗봇을 만들었는데요. 이 유진 구스트맨은 페르소나를 아주 정확하게 가지고 있었어요. 우크라이나에서 태어나서 자란 13살짜리 소년이고, 원래 백그라운드가 그래서 실수를 하더라도 사람들이 사람이라면 이 정도는 버벅될 수 있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 캐릭터로 튜링 테스트를 통과하게 됩니다. 근데 지금 시점에서는 이미 튜링 테스트를 통과한 챗봇 기계 여럿 나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으로 보면 튜링 테스트가 정말 기계가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걸 증명해 주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지능의 척도로 사용되는 테스트라기보다는 우리가 기계를 인간과 구분할 수 없을 정도까지 왔느냐 오지 않았느냐, 모방 자체가 척도라고 보는 것이 맞고요. 그래서 튜링 테스트가 일종의 이미테이션 게임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런데요, 요 튜링 테스트를 굉장히 강력하게 공격한 철학자들과 인지과학자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버클리 대학교의 존 썰 교수, 굉장히 유명한 철학자, 인지과학자인데요. 썰 교수는 튜링 테스트의 허점을 공격하면서 일종의 생각 실험을 제안합니다. 바로 중국인 방이라는 실험을 제안하는 거예요. 딱 갖춰져 있는 방이 있어요. 바깥에 중국 사람이 있어요. 중국 사람은 중국말로 채팅 메시지를 보냅니다. 그런데요, 요 채팅 메시지를 정확한 알고리즘에 따라서 답을 주게 하는 정확한 매뉴얼이 있다고 상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중국어는 하나도 모르지만 내가 알고 있는 룰들, 내가 알고 있는 규칙들에 기반해서 똑같이 답을 줘도 바깥에 있는 중국 사람은 중국어를 하네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래서 요 중국인 방 예를 통해서 존 썰 교수가 하고 싶었던 말은 이거죠. 그 안에 있는 미국 사람이 중국어를 하나도 이해하지 못해도 얘가 중국어를 한다고 믿을 수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 안에는 인공지능이 정말 이해를 했는지 생각을 했는지, 이걸 어떻게 이 테스트로 알 수 있어 라고 비판을 던지죠. 그래서 이 주제는 굉장히 철학적인 레벨로 넘어가기도 합니다.
이렇게 튜링 테스트 얘기와 중국인 방 얘기를 하면요, 모르는 사람은 재밌게 들었을지 몰라도 이쪽 공부를 좀 한 사람들은 심심했을 거예요. 다 아는 얘긴데. 이 중에 또 흥미로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튜링 테스트를 위해서는 어떤 기계 알고리즘이 가장 인간으로 많이 표를 받았는가가 튜링 테스트의 지표가 되는 건데, 거꾸로 매년 주어지는 상 중에는 이것도 있대요. 인간이면서 가장 인간 같다는 표를 많이 받은 인간. 그러니까 이게 most human price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사람인데도 얜 기계 같은데? 라는 판단을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사람이면서 가장 사람답다라고 평가를 많이 받은 사람에 대한 상도 있다는 게 흥미로운데, 이걸 가지고 가장 인간다운 인간이라는 책을 쓴 브라이언 크리스천 박사가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죠. 인간을 가장 인간답게 만드는 것이 무엇일까? 기계가 언제 인간을 넘어서는가를 테스트하기보다는 무엇이 사람들로 하여금 인간이 정말 인간답다라는 느낌을 주게 할까라고 했는데, 조금 안타깝게도 초기에 가장 인간 같다는 소리를 들었던 위너들은 굉장히 감정의 기복이 심하거나 땡땡대거나 견디기 어려운 성격을 가진 그런 사람들의 경우가, 저렇게 짜증을 내고 저렇게 어려운 성격을 가진 거는 인간 아니고는 기계가 저럴 수 없어 라는 생각을 주게 했다고 하는 거죠. 그렇지만 그 외에 브라이언 크리스찬 박사의 경우는, 그렇다면 어떻게 가장 인간다운 인간이라는 평가를 얻을 수 있었을까요? 그거는 바로 불복종하는 자세? 모든 걸 의심하는 자세? 이러한 것들이 인간답다라는 평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수동적으로 질문을 받기만 한 게 아니라 자신만의 방식으로 딴지를 건다든지 뭔가 약간 다른 식으로 받아가지고 대답을 할 때 인간답다 책으로 써서 이야기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사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우리한테는 이 튜링 테스트가 잘 안 와닿을 수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는 이미 이 튜링 테스트가 나오던 1950년대, 튜링 테스트를 공격하던 존 썰의 반론이 나온 1980년대를 지나서 지금 우리는 이미 굉장히 인간 같은 여러 챗봇과 알고리즘들과 일상을 함께 보내고 있잖아요. 시리랑도 대화를 할 수가 있고, 우리가 사용할 때 사실 진짜 사람과 대화하듯 대화할 수 있는 챗봇들이 존재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인간답다라는 평가를 받았던 챗봇은 잠깐 동안 나왔다 사라지기도 했죠. 이루다 같은 경우도 많은 팬들이 있었고 정이 들었다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인간답다라는 평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 글로벌하게 봤을 때는 GPT-3라고 하는 언어 모델이 정말 엄청난 센세이션을 이끌었는데요. 들리는 바에 의하면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위키피디아 데이터베이스도 있다고 합니다. 정말 인간과 구분할 수 없을 정도의 채팅 정도는 일도 아니죠. 그렇다면 지금의 잣대에서 한 번 더 질문을 해볼까요? 튜링 테스트를 인공지능이 이미 통과해버린 지금, 인공지능이 인간을 넘어서는지 우리는 어떠한 기준으로 알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인공지능을 진짜 인간 같다고 이미 인정을 하는 걸까요? 요즘 연구자들은 이 레벨의, 그러니까 인간을 넘어서는 지성을 가진 레벨의 인공지능에 대해서 AGI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일반 인공지능이라고 해서 한 분야에서만 인간을 넘어서는 뛰어남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분야들을 아울러서 한 분야의 지식을 다른 분야에 적용할 수도 있고, 이것을 인공지능이 할 수 있게 되면 인간 레벨의 지능과 퍼포먼스를 진짜 보인다라고 인정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잣대를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인공지능이 인간이 하는 모든 것들을 다 할 수 있게 되는, 그리고 심지어 그것을 넘어서게 되는 포인트를 미래학자 레이 커즈와일은 특이점이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되게 유명한 레이 커즈와일의 책은 특이점이 온다라는 책이 있죠. 원제에서 나온 말은 singularity예요. 근데 singularity는 되게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인간과 기계의 경계가 무너지는 포인트를 특이점이라고 하는 거예요. 기계가 인간처럼 사고하고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걸 할 수 있게 된다는 게 의미하는 바가 뭐예요? 인간과 기계의 구분을 우리가 더 이상 찾을 수가 없는, 그 구분이 모호해지기 때문에 하나 되는 순간, 이걸 이제 싱귤라리티라고 얘기를 하면서 표현을 했는데요. 특이점이 넘어선 이후에 인공지능을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이유는, 인공지능이 스스로 생각할 수 있고 그래서 계속해서 스스로 배우고 자기 스스로를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그 수준이 되면 인간이 필요 없어지잖아요.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업그레이드 시키는 과정을 엄청나게 빠르게 무한반복하게 되면 결국 인류를 말살시킬 수도 있지 않을까, 인류를 뛰어넘는 존재가 생기는 것이 아닐까라고 하는 두려움을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거고, 그래서 일론 머스크 같은 사람은 그렇다면 인공지능과 인간의 뇌를 연결해버리겠어, 글자 그대로 특이점을 먼저 만들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사실 여기까지 오게 되면 우리가 말하는 기계가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가, 이 주제가 거의 SF 영화가 되어버리곤 합니다. 이 특이점이 곧 온다, 제가 죽기 전에 2050년 안에 온다
라고 말하는 많은 과학자들이 있기도 한 반면 그러한 특이점은 오지 않을 거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어떻게 얘기하냐면요, 모든 걸 다 하는 그런 특이점을 지나는 인공지능이 오기보다는 금융, 의료, 모빌리티 엄청나게 많은 분야에 이 인공지능 기술이 제각각 다 사용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의 잣대로 인간을 평가할 수 없듯이 하나의 잣대로 인공지능을 평가해서 인공지능이 인간을 넘어섰다 말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학자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사실 그렇죠. 바둑에서 인간을 이겼다고 인간의 지능을 넘어섰나요? 체스에서 인간의 지능을 넘어섰다고 정말 인간을 넘어섰나요? 각각의 분야에서 넘어섰을 뿐이죠. 그리고 이런 분야들이 굉장히 많이 생겨나고 있다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실 이 인공지능 이야기와 기계, 지능 이 이야기가 이렇게 재밌는 이유는요, 이게 사실 잘 답하기 어려운 굉장히 철학적인 영역을 건들고 있어서 그래요. 사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봐도 진짜 아웃풋, 출력만으로 우리가 서로를 판단하기 때문에 인공지능이나 기계에 대해서도 그 정도 잣대밖에 들이댈 수 없지 않은가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약간의 키는 뇌과학자들이 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뇌 속을 들여다볼 수 있게 됐거든요. 그러한 인간의 뇌를 통해서 알게 된 것들을 인공지능에게는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 많은 과학자들이 끊임없이 고민하고 또 새로운 잣대와 기술들을 개발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번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해주시고요. 제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이 있다면 꼭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 모두 행복하세요.